20년을 일했지만 기관사 송인찬 씨는 이 순간 늘 마음을 졸입니다. 자취 확인. 점등. 발차. 누군가 뛰어들지는 않을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역을 지날 때마다 긴장은 밀물처럼 밀려오고 썰물처럼 빠지곤 합니다. 차라리 내 차가 고장이 나고 말지 그 내 차에 의해서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어디 있어요. 어둠 속에서 스멀스멀 밀려오는 졸음은 기관사의 최대의 적입니다. 껌도 씹어보고 차창에 비치는 나에게 웃어보고 동료 승무원을 불러보기도 합니다. 안전벨 합시다. 앞에 기관사가 있고 뒤에 승무원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졸립거나 안 그러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가끔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교감이란 게 있잖아요. 그리고 둘이 한 3개월씩 타거든요, 지금은. 그러면 그 3개월 동안에 거의 가족 같아요. 동그란 빛이 저만치서 커져옵니다. 어둠 속에서 열려있던 동공에 지상의 빛은 기습하듯 닥쳐옵니다. 그 너머로 벼 그루터기만 남은 들이 펼쳐지고 드문드문 도로와 아파트가 솟았습니다. 반월역과 대야미역 사이, 송인찬 씨가 제일 좋아하는 구간입니다. 내가 20년 근무하면서 20년 동안에 세월의 흐름을 그 대야미하고 반월 사이의 이 주변 환경과 이렇게 같이 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역은 지하철 4호선의 남쪽 끝역입니다. 열차를 돌려야 하는데 한사코 내리지 않는 취객은 언제나 한 명쯤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요? 아니 진짜 눈 뜨셔야 돼요. 이게 다시 이게 막차로 올라가면 못 가요. 겨우 취객을 내려놓고 전동차는 다시 출발합니다. 늦은 밤 승객들의 지친 몸이 전동차의 진동을 따라 덜컹입니다. 전동차가 종착역에 도착했습니다. 모두는 출발합니다. 열차는 기지로 소개를 드립니다. 밖으로 나가셔서 다른 교통실을 출발합니다. 불이 꺼지고 몸을 가볍게 한 전동차는 쏟아지는 조명빛을 쪼개며 달립니다. 송인찬 씨가 차량 기지를 불러냅니다. 465편성 입고하고 있습니다, 이상. 465편성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수 2번 탑승합니다. 검수 요원들이 전동차를 손짓으로 유도합니다. 제어 핸들을 반납하고 송인찬 씨는 전동차 편수와 운행 종료 시각을 일지에 써 넣습니다. 차량 기지에 불이 꺼지자 하루 종일 팽팽했던 긴장감이 덩달아 풀어집니다. 지금 이렇게 무사히 잘 끝나서 저 역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죠. 홀가분도 하지만 마음의 편안함이 생기죠. 날이 밝고 사람들은 목적지를 향해 다시 승강장에 줄을 만듭니다. 그 일상을 잊기 위해 지하철 기관사들은 오늘도 빛과 어둠 사이를 달리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네, 이 리포트 취재한 임성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어떻게 이걸 취재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나요? 이게 저희 사람 속으로라는 기획이 애초에 평소에 들여다보지 못했던 분들 또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고는 있지만 소외되기 쉬웠던 분들을 만나는 기획인데 저희가 일상적으로 교통편을 열차를 타면서 이동을 하고 있지만 실상 이 열차들을 움직이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에서 이번 기획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매일 지하철로 사실 출퇴근하고 지하철 탄 지가 한 30년 됐지만 저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오늘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근무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사실상. 예, 우선 일단 운전은 이제 앞에서 기관석에서 혼자 하시고요. 또 이 기관사 분을 도와주시는 차장이 또 따로 있습니다. 예, 2명이서 지금 이와 같은 운전을 하시는 그러니까 그 차장은 그 뒤쪽에 따로 이제 있는 거고요. 근무를. 그러니까 네, 얼굴 그렇습니다. 보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목소리만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네, 거군요. 그렇습니다. 뭐 졸리거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계속 터널을 운전하다 보면은 심심하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이제 마이크로 뒤에 있는 차장을 부르는 겁니다. 아, 그러면 저 안에 들어가서 얼마 동안 계속 근무를 하는 건가요? 보통 한 번에 7, 8시간씩 근무하는 건 아니고요. 예. 노선이 있습니다. 한 번에 한 58km, 3시간 정도로 운전하고 중간에 조금 대기를 하다가 예. 그 시간에 좀 쉬다가 다시 3, 4시간을 운전하는 방식으로 이 업무가 진행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한 번 운행이 3시간, 4시간 정도인가요? 한 번 예, 타면서. 기는 노선이 그 정도고요. 어, 보통 1시간 반에서 그다음에 2, 3시간, 그다음에 예. 도중에 대기하는 시간이 조금 있어요. 네. 제일 힘든 게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사실 제일 힘든 부분은 이 터널 구간이 많기 때문에 예. 졸음 운전을 할 가능성. 터널이 그러니까 아니라 지하 말씀하신 거죠? 예, 지하. 그렇습니다. 아. 지하 구간이 어느 정도 많기 때문에 사실 이 어두운 곳에서 불빛만 지나가는 데서 계속 운전을 하다 보면 졸음이 오기가 쉽다는 그럼 거죠.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저분들이 좋으시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형 참사가 나겠죠. 지난번에 사실 이런 같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예. 지하철 2호선 같은 경우는 이제 전동차가 충돌해서 좀 문제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떤 통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맞지만 자칫 이분들이 잘못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운행 자체는 자동화로 돼 있지만 저분들이 그때그때 이제 통제를 하고 신호를 주고 그러지 않으면 사고가 나는 거군요. 그건 이제 노선별로 다른 게 사실 이 지하철 4호선 같은 경우는 네. 기본적으로 자동 운전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속도 자체도 기관사가 빨리 내고 싶다고 해서 낼 수가 없는 구조고요. 예. 이 중앙에서 60km에서 80km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를 예.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역사로 들어가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기관사의 어떤 운전, 수동 운전으로 이 문의 스크린 도어와 열차 객차의 문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예. 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뭐라고 하시던가요? 제일 기억에 남는 사실 꽤 오래 하시다 보니까 예. 이 스크린 도어가 생기기 전에는 사실 승객분들이랑 기관석 창문을 열고 이야기도 좀 나눌 수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기억에 제일 남는 에피소드는 약간 자폐를 앓고 있었던 아이들과의 에피소드였습니다. 지금도 동작에서 단고개까지 운전을 하는데 예. 이 단고개역 이 이제 열차를 돌리는 역입니다. 여기에 이제 몇몇 아이들이 이 승차장에서 이제 좀 배회하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근데 이제 가슴에 이름표를 달고 있는 게 좀 이상해서 물어봤더니 예. 친구들과 같이 놀러 나왔는데 이제 헤어졌다가 찾지를 못하고 거기서 그 배회를 하고 있었던 건데 사실 이게 정신적인 좀 자폐를 앓고 있다 보니까 스스로 어떤 행동을 잘 통제를 못하는 상황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경우를 대비해서 이 아이들의 어머니가 전화번호를 이제 가족에게 써주고 이제 이 기관사분이 연락을 해서 지금 대방동에 있는데 좀 데려다 줄 수 없겠느냐. 근데 사실 업무 때문에 바로 데려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길에 예. 전차에 태우고 서울역까지 아하. 가겠다. 예. 그래서 도중에 연락을 해서 어머님께 이제 아이를 잘 데려다 줬던 그런 이 아이가 또 나중에 이 일을 잊지 못하고 자기도 이분처럼 철도 기관사가 되고 싶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게 정말 뿌듯하셨겠네요. 그 과거에 스크린도 없을 때는 그 투신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게 제일 힘든 부분이었다면서요, 기관사 분들이요. 예,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이 사실 스크린 도어가 생기기 전에는 사실 지하철 역사 안으로 들어왔을 때 승객들이 아니면은 좀 안 좋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뛰어드는 걸 막을 수가 없었는데 지하철 스크린 도어가 생기면서 이런 피해, 사상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정말 많이 줄었다고 이 기관사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분도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셨답니까? 예, 이분도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네. 사실 처음 겪었을 때는 머릿속이 정말 하얗게 돼서 아무것도 그렇겠죠. 할 수가 없고요. 예. 사실 이 사고 수습이라는 게 이
뭐 구조대원들이 와서 수습을 하는 게 아니고 일단 1차적으로는 기관사와 이 해당 역의 역무원이 내려가서 1차로 수습을 그렇군요. 해야 됩니다. 예. 사실 이 전차 밑에 내려가서 예. 상황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사실 처음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뛰어나오는 상황이었어요. 예. 머리털이 곤두서고 정말 그 참혹한 모습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예. 예, 그 상황을 수습을 해야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했던 예. 그런 아픈 기억이 있었습니다. 예. 이분의 꿈이 있다면서요? 아, 예. 아주 원대한 꿈이셨는데. 예. 사실, 기본적으로, 일단 1차적으로 모든 기관사들의 꿈이라면서 이제 안전 운행을 들었었죠. 이제 네. 자신이 운전하는 기관사가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는 도구가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일 컸던 소원이고, 예.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이 서울에 지금 남과 북의 어떤 관계가 개선이 된다든지 해서 철로가 이어지는 게 꿈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산에서 출발을 해서 시베리아를 거쳐서 저 유럽 맨 끝쪽에 있는 포르투갈 대서양까지 이어지는 철로를 자기가 기관사로서 승객들을 안전하게 모시는 게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꿈이라고 했습니다. 예. 자, 송인천 기관사님이 운행하시는 그 기관차를 타고 저도 유럽까지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갑시다, 그때. 고맙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